바람직한 사회적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과 인생 철학을 들어보는 함께 가는 길. 지난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 도서출판 점자의 육근의 대표를 만나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 있게 살피지 못했던 점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네.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뭐 특수학급이라거나 뭐 특수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다른가 보다 네네. 이런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통합교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런 책을 통해서 같이 책을 읽으니까 전혀 그런 장애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그렇게 더 저변학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더 이렇게 확산시킬 저변학대를 할 수 있을까? 뭔가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한 2년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요. 책을 만든 게 이제 이 책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점자가 있고요. 네. 다 만져지는 감각이 있어요.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책인데 동그라미의 패턴과 세모의 패턴과 네모의 패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만짐으로써 아이들에게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개념을 주면서 재미, 흥미도 가하고요. 네. 또 여기 뾰족뾰족한 세모잖아요. 뾰족뾰족하다는 내용도 선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촉각도서의 형태로 이런 책을 만든 적도 있지만 네. 이제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구불구불하거나 뾰족뾰족하거나 반듯반듯하다거나 뭐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 대굴대굴 우당탕탕 뭐 이런 식으로 열기구 또 사실은 열기구를 타서 쭉 또 코끼리를 만나고 바다 잠수함이 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런 촉각의 형태를 만들면서 좀 더 기술적으로 일반 인쇄의 특수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여기도 보면 점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이렇게 일반 지금 대형 서점에 나가니까 비장의 아이들도 그냥 책값? 이거 일반 그림책 값이네? 부담 없이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사주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만져보고 와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더 좋아하거든요. 선호를 하고요. 또 비장의 아이들의 경우도 이게 만지는 터치감이 있는 게 인지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선호해서 많이 나가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책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뾰족뾰족 삼각뿔을 이렇게 생기면 삼각뿔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반듯한 사각기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보고요. 맨 나중에 공이 되었네 이렇게 네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이런 식의 책들을 개발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점자 라벨 책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작업하는 환경을 보면 일일이 한 장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 이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사실 여름 되면 약간의 이제 이게 누거질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없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렇게 아시지만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아예 여기다 점자를 입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그 책을 만드는 유형의 방법을 계속 개선해 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점자책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사실 이제 저희는 계속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대한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 소통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분인데 점자를 모르신 분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음성도서 그 테이프를 보내보니까 테이프는 꼭 어느 카세트 기기에 넣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딱 받는 순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그냥 듣지도 않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 접근성은 불편을 초래하면서 아예 접근 안 해보려고 하는 또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뭔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것을 딱 보내니까 점자를 모르신 분은 가족이 먼저 읽으니까 이거 무슨 종류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대신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분인 경우에도 비장애인 가족과 함께 얘기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 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에는 도표 같은 거, 그림 같은 걸 표현을 한다 해도 약간의 이제 전달 방식이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비장애인 가족이 같이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이런 책으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있기도 해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손끝으로 다양한 세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도서출판 점자. 어둠 속에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점자 도서와 점자 라벨 도서. 가독성이 좋은 큰 글자 도서와 손으로 만지며 느끼는 촉각 도서. 시각 및 독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점을 찍어주는 기업. 그들의 마음속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도서출판 점자의 육근의 대표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사실은 우리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자존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높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멍석을 깔아줬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책을 만들고 뭐 다양한 활동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던 잠재력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더 많은 사회활동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아동들이 나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나 이 다음에 크면 지금 대학생 중에 한 분은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뉴욕에 가서 전시하면 저도 불러줘 그랬거든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 청년들 또는 지적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양한 이렇게 책을 통하고 또 같이 서비스도 제공해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도 뭔가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을 보고 그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죠. 쟤네들한테 저게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독서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책이 뭐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장애인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좀 더 우리나라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장애인들이 이제 뭐랄까 이제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부흥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시작을 한 것부터 보면 저희 아버지는 자립자활의 근간은 책이다. 장애인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사회에 진취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게 69년이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들어온 게 81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는 급성장을 했어요. 한 50년, 100년을 뛰어넘은 것처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시작했던 문화복지는 아직도 제자리 걸으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늘 60년대, 70년대 장애인 복지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장애인들에게는 빵을 주기보다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외국의 좋은 말을 들어다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정부에 계신 분이나 복지재단 분들이. 그러나 진짜로 보면 복지재단도 거기 있는 기계를 사다가 나눠주는 거지 직접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와 제품을 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 제일 좋은 밥인 것처럼 수억 짜리를 기계를 척척 들어와서 사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사실은 의식주,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보릿고개를 겪었고 장애인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식주가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 연구까지 지금 활동 도우미까지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의식주로 가는 1차 복지만 높아지고 정말 장애인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문화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만 가서는 안 되고 문화를 높여줘야 이게 쌍벽을 이루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지금 코드가 웰빙이고 우리가 문화가 코드잖아요. 네. 화두가 문화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에 있어서 문화는 아직도 뒷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책 읽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 뭐 책 읽어서 책이 얼만큼 도움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고 실제 그 직업 교육이나 이런 거를 100명한테 예를 들면 시켜주면 100명 수료증이 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양적인 결과인데 책을 100명 읽었으면 보여지는 양적인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 그러니까 책 기증 사업하는 이런 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복지도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되지만 복지가 가는 거에 맞춰 문화를 올려놔줘야 쌍벽을 이루어야 진정한 장애인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장애인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거꾸로 역전이 되어서 저는 한 명의 장애인을 살리면 한 명이 100명을 살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실천하신 분이 대표님 아버님 아니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알고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또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을 읽고 자란 시각, 청각, 뭐 지적 이런 장애 아동들이 나이 다음에 커서 정치가가 될 거야. 네. 뭐 이런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에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애인들을 만드는 거죠. 뭐 앞에서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지적장애 아동들이 책 읽으면 뭐해라는 네. 인식이 좀 팽배해 있었고요. 청각장애인들은 책 읽는데 문제가 없잖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책 읽는데 굉장히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독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지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인식이 좀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뀜으로 우리가 이 정부가 가야 될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 아동에게서 네. 뭐 정치가가 탄생해서 또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년 후 네. 짧으면 10년 후 길면 20년 후에는 그 옛날 내가 읽었던 책 한 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쭉 이제 점자책을 보여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점자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네. 네. 저희가 이번에 점자 앱을 개발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혁신형 사업으로 돼서 점자 앱을 개발했는데요. 보시면 점자가 6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지금 점, 지읒, 네. 미음,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닷소리, 홀소리, 받침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쓰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칸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6개의 점을 63개의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라마다 다 점자가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한글, 일어 다 알파벳 모양, 문자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고요. 당연히. 영어도 그러면 표현이 가능한가요? 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점자 없는 나라도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손꼽고 있는, 알고 있는 나라들은 다 있고요. 조금 열악한 나라들은 없고요. 그래서 점자는 6개의 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자 앱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점자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광장 친다든지 하면 이렇게 광장 이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편의시설에 엘리베이터나 많은 곳에 점자를 적는데 저게 뭘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우리 앱을 보시면 그 점자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유용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점자가 궁금하신 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또 이 점자를 통해서 이 앱을 통해서 점자를 또 알므로써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 점자 앱을 만들면서 저희가 아울러서 한 게 뭐냐면 점자 라벨이에요.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 이제 전맹이신 분들은 네. 간장이나 소금이나 참기름 뭐 이런 게 이제 병 모양이 다르게 표시해 놓지 않는 한은
어느 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화장품도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어더라. 스킨하고 로션병이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스킨을 하려고 했는데 로션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점자 라벨을 저희가 만들어 봤었고요. 근데 장애인분들은 점자를 어떻게 배우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점자를 배우실 때는 한글 방식인 점자가 아니라 그냥 그 점자를 표기되는 것만 배우셨대요. 그럼 이제 약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글 방식으로 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먼저 아이들에게 유치부 들어가면 유치부 아이들에게 점자 한글을 먼저 가르친답니다. 한글 개념. 그리고 한글 개념에 따라서 약자가 아닌 정자로 점자를 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자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점에 어느 자리에 무슨 점이다라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이제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속기 기호를 외우듯이. 그다음에 중도장애 하시는 분들은 점자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데서 점자를 배우시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터치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앱에서 보여드리는 건 한 칸씩 구분이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되지만 점자는 사실 그렇게 육안으로 안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손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점자가 한 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고 여기서 여기가 한 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까지가 짧아도 3개월, 보통 6개월, 뭐 길면 1년까지도. 근데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책을 읽지 못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분들은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40세 위에 실망하신 분들이 한 50%다 보니까 중도 장애인 분들은 점자를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우다 포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려서나 또 청소년기 그런 때 이제 실망하신 분들은 점자를 모르면 이중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휘를 우리는 연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내가 나가서 어디선가 누군가하고 예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할 경우에 다 기억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강연을 할 때 다 기억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다 외우시지만 그래도 때로는 말이 앞뒤가 꼬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정원 의원님, 국회의원님도 다 점자를 읽으시면서 발언하시고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음성을 듣다 보면 듣는 동안에 약간의 쉼이 있는 거예요. 점자를 모르면. 왜냐하면 내가 듣고 말을 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듣는 청중의 입장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는 점자는 꼭 배워야 된다. 시각장애는 점자 모르면 이중실명이다는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점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8년째 이제 도서출판 점자 운영해 오고 계신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려움도 많으셨죠? 처음에는 이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다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 만드는 거라 처음 개발하는 이제 과정도 길고 힘들었고요. 또 그걸 널리 알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는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다가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는 듯 싶었는데 이제 또 작년에 또 새롭게 이제 기술 개발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재정적인 어려움도 또 봉착하게 되었고요. 회사 운영하시면서 뭐 즐거웠던 순간, 기뻤던 순간은 언젠가요? 이제 제가 사실은 기쁜 거는 이제 새로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유형의 책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사실은 장애 아동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 또는 장애인 기관을 운영하신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러면서 늘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또 유형이 나왔냐고 또 이렇게 예쁜 책을 만들어주냐 다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너무 행복해요. 특히 이제 우리 장애 아동들에게 제가 이제 책 기증 사업을 좀 해요. 민간 복지에 후원을 받아서. 그러면 아이들이 끌어안고 내 책이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오신 분들도 감동을 받아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에게 책이 귀하다는. 그래서 저로서는 늘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대중적으로 책의 단가 자체가 일반 수익을 바라보고 만드는 책의 단가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남들처럼 뭐 몇천 권씩 나가는 그런 책도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좀 있어요. 특히 어떤 유형의 책을 만들든지 최소한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그냥 다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보람도 있고 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게 아마 나를 지탱해 가고 이 일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 힘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 네. 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는 저는 자연적으로 하면서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당연히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오는 길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끄신다는 또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고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일간지에. 그랬더니 그 신문을 본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육관장 말고 이런 일 누가 하겠어? 당연히 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의외였던 거고요. 또 해외 나가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터치미 같은 걸 들고 해외 장애인 기관에 이제 가끔 방문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에 뭘 선물하기보다 제가 만든 책을 선물을 해요. 왜냐면 그날도 똑같이 우리 아동들처럼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육관장이 최고라고 이런 책 만든 거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약간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 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그냥 늘 깨닫게 되죠.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사실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 뒤로 이어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원래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어. 나는 오남매 제가 막내야 더더구나. 그래서 언니 오빠들은 하고 결혼도 하고 뭐 했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나는 마이웨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어떤 게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꿈이 이제 형편 때문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뭐 사실은 저는 뭐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체력이 약해요. 또 의사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약대를 가야 되겠다. 평생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 저희 아버지가 전 대학도 야간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래는 거예요. 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던 일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와서 네가 좀 해야 되겠다 하셔서 이제 그 도서관 일을 하면서 늘 언제든지 나갈 생각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나씩 제가 더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연중에. 그러니까 더 제가 저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람도 느끼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7살 때부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가서도 방학 때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지방에 갈 때. 그러면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곳에 가면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냥 정성스럽게 없는 만찬에 대접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 책 한 권, 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신 책이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실 때 그냥 옆에서 그냥 뿌듯하고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저희가 점자책을 만드는 일을 도왔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을 둘 형편도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꼽혀 있는 책이 저거 내 손때가 묻은 건데 뭐 이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이 그게 굉장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더 개선해 가고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만들어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갑자기
그때는 이제 제가 결국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셨구나라고 사명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주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냐고 이 길만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제 후회하지 않고요. 내가 이 일을 한 게 너무 행복해.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또 그 주시는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 행복한 모습들이 나를 또 행복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평생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네. 2008년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 사회적 기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일자리 창출한 예비 사회적 기업, 그게 이제 촉각도서나 점자 라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싶은데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그러니까 저변 확대를 하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데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게 사회적 기업 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사회적 기업이 뭔가 공부를 해오니까 바로 내가 가는 길이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 수익을 창출하기는 하되 이게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익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다시 재환원하고 새로운 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되 어떤 기업주나 어떤 뭐 거기 안에 물론 종사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아야 되지만 어떤 하나의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윤 추구가 아니라 다시 사회를 위한 유지하고 또 계속적인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어야 되는 그런 혁신적인 일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고 정말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일이었고요. 또 이것이 주고 있는 가치,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모든 게 다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서 어쨌든 사고 팔고 있고요. 돈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말 제가 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 길이야 이라고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그렇게 깨닫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어려움도 있고요. 주변의 어떤 인식이라던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었나요? 애로사항이라는 건 홍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자 라벨책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 큰 글자책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는 게 힘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프랑스에는 이 촉각 이런 책 타치미 같은 촉각 도서만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1년에 몇 종 정도.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점자책은 다 장애인 기관에서 만들고요. 수화로 만든 책 같은 것도 청각장애 경우에는 프로젝트로 뭐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에 하나 정도 만들까 말까 하는 그래서 거의 이런 책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르신들이 큰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좀 보급이 됐지만 그래서 사실은 유일한 출판사이고요. 이제 해외 전시도 나간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유일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유익하다,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널리 알리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이 분야가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로서는 제일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의외로 외국은 국립의 기관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당사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점자책이나 또 이렇게 촉각도서로 만드는 것도 전 세계에서 손꼽는 나라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점자 라벨과 같은 점자와 이 묵자 같이 있는 혼용하는 책들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개 정도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이들 교육은 보통적인 교육에서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큰 불편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별도로 개별적인 학교에서 뭔가를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한 대형 서점 같은 데 이게 팔리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 오디오북은 대형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그건 이제 일반 대중적인 독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네. 그거 외에 이렇게 유형의 책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외국도 잘 돼 있지만 그러니까 장애인 기관, 국립인 기관이나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 기관에서의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변 확대라든지 또 제가 만들고 있는 유형의 이런 유형의 책들이 다 나와서 활용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힘들지만 네. 좀 그런 자부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뭐 조그만 나라인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그렇게 연수가 길지도 네. 않고요. 또 아직도 장애인 복지하면 그러니까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도 그냥 복지가 아니라 문화 복지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도 볼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도서 전시회 같은 데 가면 한국관에 저희가 설치돼 있으면 한국에 이런 출판사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셔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출판사가 없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만들지?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제가 이 한국을 이름을 높인다? 뭐 이런 약간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의 영향으로 좀 그 장애인 분들의 삶을 좀 이해를 하시지만 보통의 분들께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과 제가 흰색과 이렇게 파란색을 다르게 입고 있고요. 또 얼굴 모습도 다르고 말하는 표정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은 약간의 시력에 보는 거에 불편을 갖고 있지만 대신 듣는 청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감각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기억을 해내서 1년 후에라도 그분들은 저보다 더 그거에 대한 기억이 좋아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가 뭔가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분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분, 이분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보면 하나의 감각이 좀 쇠퇴됐다고 치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감각이 발달하는 거 마찬가지로 시력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감각이 발달돼 있을 거야. 이게 뭐 청각이 이런 분들은 이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관찰력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도 다 그거를 알아내서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그래서 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나와는 조금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은 거죠. 뵀을 때 뭔가 부담스러워서 이분한테 내가 뭐 오늘 날씨가 너무 멋있어 뭐 이렇게 하면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 오늘 너무 뭐가 환하다, 안개가 없이 깨끗한 날씨 같아,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혹시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되는지, 무엇을 잘 하시는지 뭐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또 대화를 나누고 서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서출판 점자에서 해오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꿈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터치미는 일본에, 해외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또 일본에 수출도 했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관심이 많은데 좀 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딴 나라는 좀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만든 유형의 책들이 올해 보노니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7개 나라 정도에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몇 부를 얼마에 할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 나라의 책을 우리 보고 점자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샘플책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외국에까지도 만들지 않을까. 보급을 하는 우리 출판사가 해외로 좀 더 많이 진출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꿈이 있다면
그렇게 나라에서 나서서 또는 이제 그 나라 출판사가 나서서 이런 종류의 우리가 만든 책들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가장 좋은 장점이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같이 열악한 나라. 그런 나라에게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내가 책을 기증사업을 한 것처럼 그런 나라 아이들에게도 제가 만든 책을 나눠주고 그 아이들의 삶을 좀 바꿔주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혹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비슷한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일단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 혁신을 일으키겠다. 남들이 안 하는 사각지대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남이 하는 거는 글쎄 그건 저는 꼭 사회 혁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이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 혁신을 일으키면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 가치 있는 일 해보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저처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아직도 돌아보면 참 우리가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배려프리 정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안타까운데 제가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는 많은 또 다른 분야들도 있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돌려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같이 유익해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개혁해가고 혁신해가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2012년에는 네.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혁신 리더 상을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또 사회적 기업가 이 분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약간은 대표적인 정말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초창기 2007년 법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국감 이런 거 막 나올 때도 저희가 책 한 권을 통해서 책 한 권이 그 가정에 가면 4인 가족이 함께 책 읽고 함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점자 라벨책. 그러면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거든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체 인구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한 가정에 하나씩 한 사람 정도씩의 장애인이 있다고 저희는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서장애까지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뭐 거의 전체 인구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랬는데 실제 책을 갖고 설명하면 끄덕끄덕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님들은 당신의 블로그에도 우리 기업을 막 소개해 주시고 네.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아이템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그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더 많은 사회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또 저는 앞으로 그런 후배들 또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 기업을 하면서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지인들 말고 처음 이런 사업을 알게 되신 네. 분들은 반응이 그거예요. 이 사업 꼭 계속 하세요. 절대 망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애 가족을 두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가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나
바람이 있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